그 다음에 PPT에 들어가는 내용이 고민, 고민, 고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본에 해질녘이 상황이 되게 많았고 어떻게 많은 인물들을 소개할 것이며 여름이의 캐릭터가 좀 이중적인데 마음이 좀 아픈 아이가 또 다른 마음이 아픈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누구를 돌봐줄 여력이 있는 친구가, 이런 캐릭터적인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적어놨던 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촬영 컨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촬영 컨셉 첫 번째, 10대 그 요동치는 마음에 관하여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것, 아직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청춘이 아닌가. 심도가 가장 얕은 이미지, 정확하지 않은 프레이밍,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결국은 그 고등학생들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고, 결국은 제가 거꾸로 제 사춘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진짜 그 요동치는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세상에 어떤 일을 겪어도 제가 좀 크게 흔들리는 부분이 없는데, 그때는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작은 일이라도 그 마음이 되게 크게 쿵쾅쿵쾅 하는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동생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날의 경험들을 이제 보게 될 거고 인지하게 될 경우 그 마음의 그 상처와 깊이의 파동은 정말 크게, 쓰나미보다 크게 칠 것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는 프레이밍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시노다 노부로의 그런 릴리슈시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서 나오는 그런 이미지들을 조금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도 또한 좀 이렇게 얇게 표현해서 세상이 다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것도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상을 아직 넓게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말 경주마에 이렇게 시선을 가리기 위해서 눈을 가려놨듯이 조금 망원렌즈 계열로, 관광렌즈보다 망원렌즈 계열로 세상이 다 안 보여도 흔들거려도 그런 불안정한 세상을 표현하고 싶었던 게 촬영적인 컨셉이었습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고, 이게 영화였으면 조금 더 맛을 내기 위해서 더 집중을 했었겠지만, 드라마라는 장르, 그러니까 TV 시청자에게 보여지는 장르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촬영적인 컨셉을 매 순간의 이미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떠한 그 씬에서 어떠한 샷에서 한두 가지 포인트의 변형, 그런 것만 줘도 다른 일반 드라마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 컨셉, 감독님과 얘기했던 부분이죠. 무엇이 환상이고 무엇이 꿈인가. 현실은 그래서 환상룩, 과거는 현재룩,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실, 환상의 정도였다. 시청자들이 보기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사고를 당한 그날 이후로 남겨진 사람들이 사는 삶은 환상이고 꿈일 수 있다라는 그 감독님의 이야기의 컨셉처럼, 그래서 이 이미지를 우리는 디퓨전 필터를 써서 몽환적으로 좀 가져가야겠다. 너와 나처럼, 그런 이야기들 감독님과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의 정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를 이제 다음 페이지에 설정해 놓았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면 그 디퓨전 필터를 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디퓨전 필터를 끼지 않은 그냥 이런 일반적인 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환상이고 무엇이 꿈이냐라고 했을 때, 현실이 오히려 꿈이고 그 사고를 당한 그날이 과거가 현재라는 그 이미지의 상상에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주로 보이는 게 우리가 디퓨저를 낀 왼쪽의 화면이 될 수가 있고, 그 플래시백으로 나오는 과거의 장면들은 그냥 우리가 드라마에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이미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드라마하고의 좀 차별점은 이런 부분들을 거꾸로 역으로 이용했다는 거죠. 보통은 일반적인 현재가 그냥 룩이 나오다가 과거가 나오면 세피아톤이 이렇게 그려지듯이, 혹은 아니면 디퓨전 필터를 써서 좀 이미지 변형을 시키는데,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그런 철학적 개념을 두었다는 게 되게 이 드라마를 되게 좋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조명에 대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여름의 빛이 부서지는 아름다움을 메인으로 찍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앞선 시노다 노부로의 작품 중에 그 오픈하우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그런 번지는, 터지는 하이라이트를 생각을 했고, 여름 빛이 제가 생각하는 건 요즘 드라마 컨텐츠 환경에서는 너무 좀 노멀한 그림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정서를 더 유발시키는 그런 하이라이트의 날림,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드하고 컬러가 많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하드하다라는 거는 이제 그림자가 많이 표현되게 디퓨전의 정도를 약한 걸 쓰고 거의 이게 그림자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여름 환경을 빛을 생각하겠다라는 뜻이고, 컬러라고 하는 거는 그 색온도의 그 시간의 변화를 색온도로 많이 좀 표현해야 되겠다. 광원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과거는 광질이 소프트하고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가 맞아진 그런 특정한 색이 아닌 그냥 노멀한 이미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선 그런 현재와 과거의 그 시간의 구분을 촬영적인 이미지로 어떻게 해야겠다, 조명적인 이미지로 어떻게 해야겠다, 제가 이런 그 마음속의 기준을 정하는 일이 이 PPT에서 하는 중요한 일인 거죠. 그리고서 이제 다음 단계로 카메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소니 카메라를 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비디오로 시작되는 일상적인 이미지 특성이라고 적혀 있죠. 대부분의 현재 드라마를 찍는 카메라들이 개조가 높은 카메라들, 다이내믹 렌즈가 넓은 카메라들을 주로 쓰고 있는데, 제가 왜 소니를 생각하게 됐냐면 앞선 그 이와이 슌지의 영화들을 주로 찍었던 게 그런 비디오적인 이미지들이 되게 강했거든요. 디지털적인 이미지. 그래서 그 필름 기반 베이스의 회사들로부터 만들어진 카메라는 이 다이내믹 렌즈가 너무 풍부하게 넓은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이번 아름다운 올 여름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먼저 생각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선택지로 봤던 게 그러면 거꾸로 이제 소니라는 브랜드가 이제 비디오로부터 출발한 카메라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가진 그 하이라이트가 터지고 쉽게 나르고 그리고 이제 블랙 부분들이 쉽게 떨어지는 그런 리니어한 비디오 룩이 좀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막극의 환경이기도 하지만, 물론 이제 좋은 환경, 그러니까 좋은 카메라를 쓸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FX6와 FX3를 선택을 했고, 카메라가 가벼워야 조금 더 흔들리거나 청춘스러운 이미지를 만들기 쉽겠다,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렌즈는 이 짜이즈 나노 프라임을 선택하게 됐었어요. 그 당시에 이 렌즈가 FX 계열에 맞춰서 A 마운트죠. 소니 마운트와 맞춰서 이 렌즈가 출시가 된 상태였고, 제가 렌즈 선택할 때 제일 깊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우선 저는 그 양방이라고 하죠. 이제 그 OS 샷 같은 이런 양방향을 동시에 촬영하는 것들을 간혹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연기의 액션과 리액션 혹은 액션과 리액션을 양쪽 방향에서 한 번에 캡처하는 거, 그걸 제가 주로 좋아하기 때문에 렌즈군이 항상 똑같아야 된다라는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AV 보통의 시장 환경에서는 이제 렌즈는 한 세트가 있고 카메라 바디가 두 세트가 있어서 한쪽의 방향을 하나는 넓은 미리수, 하나는 좀 타이트한 미리수로 해서 동시에 찍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도 그렇게 찍어야 되겠지만, 조명이 물론 더 신경 써야 되거나 조명이 좋을 때는 그렇게 찍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배우와 배우 사이에 혹은 상황과 상황 사이에 감정을 오히려 더 한 번에 빨리 캡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 동시에 이렇게 찍는 것들을 좀 선호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렌즈의 중간 미리수 35mm, 50mm, 뭐 85mm 이 세 개군은 이렇게 같은 렌즈군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표현해야 될 때는 이 같은 미리수의 렌즈군이 서로 이게 편집적으로 봤을 때 이질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찍은 작품들을 보면 촬영 감독님들이 주로 했던 얘기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카메라 한 대로 찍었던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실용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 컨셉에서의 그 밸런스가 잘 맞아져 있다, 그런 뜻으로도 보일 수 있고,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렌즈가 두 세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노 프라임 한 세트는 그 당시에 이제 돈을 주고 좀 빌려 쓸 수가 있었고, 당시에 이제 세계 PNC라는 곳에서 한 세트는 좀 이렇게 데모 장비로 협찬해서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나노 프라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줌 렌즈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또 예산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좋은 렌즈를 당연히 쓸 수가 없었고, 그래서 같은 이제 짜이즈 브랜드인데 버전이 더 옛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팩트 줌 CG라고 요 렌즈를 썼는데, 미리수는 마음에 드나 결국 이 렌즈는 콘트라스트가 되게 강하고 스킨톤이 좀 많이 붉게 재현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나왔던 이 나노 프라임과는 톤이 많이 튀는 게 좀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써야 될 땐 또 써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풀샷이나 롱렌즈로 찍어야 되는 상황들은 줌렌즈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휴고 렌즈가 있잖아요. 라이치 휴고 라이카 포맷에 이제 시넬 프라임 렌즈가 있는데, 지금 보면 32심부터 펼쳐지는 옥상 시퀀스는 휴고 렌즈로 촬영할 예정이다. T1의 얕은 심도로 인물의 설레이는 감정을 표현할 예정이고, 바디는 소니 브라노로 대체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제가 옥상에서 여름이가 이제 깊은 고민을 하는 순간에 우리라는 친구가 와서 이렇게 구해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여름이가 이제 우리의 가슴에 안겨서 이 남자친구의 심장 소리를 되게 듣는 그 순간의 이미지가 글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었을 때 되게 그러니까 청춘의 얕은 이미지, 그런 얕은 심도가 펼쳐지고, 그때 사운드가 되게 공명이 크게 울리면서 이 캐릭터에게 좀 더 집중될 수 있는 화면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띠값이 좀 이렇게 많이 열리는 렌즈를 하나 생각하게 됐었어요. 그 중에 이제 휴고 50mm가 이제 그런 제품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브라노나 베니스2로 이제 써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카메라 바디를 이제 이 씬 때문에 이렇게 교체해야 되는데, 이제 현장의 상황상 스케줄이 계속 이제 방송 많이 바뀌거든요. 날씨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또 대비해서 맞출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촬영팀이 이 중간에 새로운 바디를 바꿔서 세팅해서 나오는 물리적인 시간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드라마 촬영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결국에는 이제 요 렌즈는 쓰지 못했으나, 지금 보시는 레퍼런스 화면처럼 정말 얕은 심도로 인물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게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PPT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적어놓는 창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계획이 무산돼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고 싶은 걸 좀 적어놓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이제 필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터는 앞서서 감독님이 하고 싶었던 그런 몽환적인 이미지의 꿈 같은 이미지를 일반 TV 시청자들이 봤을 때 정서적인 거는 가져가나 기술적 에러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TV가 갑자기 이렇게 뿌옇게 보여, 이런 걸 좀 배제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대안을 찾았는데 그게 없어서 결국은 메이커 소프트 필터라고 적어놨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저희가 456 필터 사이즈로 먼저 만들어 놓은 아크릴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 퍼스트 친구였던 이준우 군이 만들었기 때문에 준 그라데이션 필터라는 명칭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디테일한 기술적 테크 문의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우리 퍼스트를 연결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필터를 보시면 가운데 부분은 아무런 이제 적용이 되지 않은 클리어 상태가 되는 것 같고, 주변부 아래부로 보면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서 조금 몽환적인 디퓨저 필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로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게 되면 하레이션 모양이, 플레어 모양이 세로로 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로 이제 우리가 플레어 모양을 쓰면 아나운빅 렌즈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렇게 스트릭 필터를 써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생기게끔 쓰는데, 저는 그게 또 반대로 싫어서 세로로 쓰게 되고, 미키야 타키모토라는 일본 촬영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촬영 감독이 찍었던 포카리 스웨트 광고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레퍼런스가 또 되기도 해서 그분의 찍었던 그런 뉘앙스처럼 저도 이번에는 세로로 플레이어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런 가로로 지금 이렇게 필터에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된 이미지들을 몇 장 보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렌즈 중앙부는 되게 선명한 이미지로 되고 있으나, 이제 주변부로 갈수록 그런 필터의 효과들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 그라데이션 필터 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준 소프트 FX라는 필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크릴에 똑같이 필터를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디퓨전 농도를 저희가 좀 조절하는 필터가 있어요. 그 농도 조절도 시중에 나와 있는 필터처럼 농도별로 좀 만들어 놨었고,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뭐가 되냐, AV 카메라를 동시에 쓰게 되는데, 이게 아무리 이제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수치가 매 필터가 정확치가 않은 거예요. 어떤 환경이라는 게 다 달라지니까. 그래서 저희 팀 퍼스들이 진짜 고생한 게 뭐냐면,
동시 카메라를 펼쳤을 때 미리수에 따라 그 농도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빠른 시간 내에 필터를 막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 톤을 맞추느라고 진짜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그런 노력들을 좀 못했기 때문에 색보정 기사님도 많이 고생을 했고요. 결국 이런 새로운 거를 촬영 감독들이 하고 싶으면 결국 그런 촬영팀, 그리고 이제 포스트 과정에서는 색보정 기사 혹은 그 CG팀과 그런 협력 또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정립을 한 다음에 이 테스트 슈팅이라고 해서 테스트 촬영을 하게 돼요. 지금 보면 2024년 6월 13일로 되어 있죠. 보통 촬영을 나가기 전에 일주일 전 혹은 열흘 전, 2주 전 그 정도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간이 됩니다. 그 정도가 돼야 의상 컨셉, 나머지 분장팀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를 하게 되고, 제가 이 테스트 촬영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찍기 전에 어떤 생각들을 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나가는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배우들과의 만남이 현장에서 첫날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우리가 테스트를 하게 됨으로써 미리 눈을 마주치고 찍어볼 수 있는 거, 이 친구의 장점과 매력을 내가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테스트의 가장 큰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꿀팁은 테스트 촬영할 때 약간 좀 그래도 예쁘게 찍는 방법들이 되게 있거든요. 그런 스킬을 써서 조금 친구들에게 찍은 것들을 미리 보여주면 우리 작품에 대한 신뢰가 미리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신뢰가 생긴다는 건 애정이 생긴다는 뜻이고, 결국은 배우가 본인이 가진 능력 외에 온 마음 다해서 우리 작품에 충실히 임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미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테스트 촬영이 돈이 많건 돈이 없건 간에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이긴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첫 번째가 이제 비디오 카메라 테스트라고 돼서 이 소니 FPMW500이라는 게 있고, 소니 Z5N이 왔고, 소니 8mm 비디오 캠이 왔습니다. 이 첫 번째 테스트는 뭐냐면, 초반에 대본에 보면 이 시대별로 이 캠코더들이 나오는 게 나와요. 처음에는 뉴스 기자가 와서 이 넷쌍둥이가 나온 거를 취재하는 순간에 카메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VJ 특공대 같은 그런 이제 예능이라고 볼까요? 그런 생활용 르포 다큐에서는 VJ들이 6mm 캠코더로 들고 찍듯이 저희는 소니 Z5N을 가져와서 찍었고, 아버지가 그 넷쌍둥이를 기록하기 위한 카메라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소니 8mm 비디오 캠코더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놓고 세대를 놓고 이 모니터를 놓고 같이 비교해보면서 찍었죠. 자, 이런 결과값들이 나온 것 같아요. 왼쪽 상단 위에 보면 PMW50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 그 뉴스 기자님들이 들고 다니셨던 그 ENG 카메라의 기본 베이스의 룩이고, 소니 Z5N을 하지 않고 6mm VJ 캠을 구하다가 못 구해서 소니 EX3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 VJ 느낌으로 찍은 게 왼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EX3를 진짜 오랜만에 꺼내서 봤거든요. 근데 진짜 화질이 좋은 거예요. 충분히 영화로 이걸 찍을 수 있을 정도로까지. 그래서 디지털 캠코더가 우리가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와 이런 얕은 심도의 이미지들을 계속 보는데 EX3라는 카메라도 충분히 좋은 카메라가 될 수 있고, 이것 또한 영화를 찍을 수 있을 정도의 시네마급이구나 라고 좀 확장되는 좀 느낌을 가졌고, 언젠가는 좀 테스트해서 좀 그런 정서적 질감을 나타내야 되는 중요한 씬이 있을 땐 충분히 저는 메인 카메라도 쓸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좀 갖춰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8mm 비디오 캠코더가 있습니다. 이거는 색보정 기사님이 가지고 있는 개인 카메라고요. 그걸 빌려서 봤는데 이제 감독님이 보시더니 오른쪽은 너무 옛날 시대물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찍는 캠코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대체를 해서 조금 더 현재 버전으로, 그러니까 8mm 비디오 테이프가 아닌 6mm의 비디오 테이프 핸디캠으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테스트를 하는 자리들이 결국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면 감독님과 그런 시그널을 맞추기 위해서 너무 중요하다. 기획안을 만들고 PPT를 만들어서 서로 생각을 맞춰서 싱크를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촬영 나가기 전에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감독님이 원하는 거에 조금 더 내가 촬영적으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당연히 이런 테스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촬영을 나가기 전에 제가 첫 번째로 고민하는 부분은 화면 비율이에요. 화면 비율.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성격상 남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따라서 하는 성격이 좀 아니에요. 내 거 하고 싶고, 나만의 것 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이상한 화면 비율이 나와 있죠. 자, 2.2대 1이 있고, 2.2대 2대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용적으로 쓸 수 있는 화면 비율은 요즘은 조금 더 다양해지긴 해서 다행이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와이드한 스크린 포맷을 생각하면 2.35대 1이나 2.39대 1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TV 브라운관에서, TV, 자꾸 옛날 사람이라 브라운관이라 그러는데, 그냥 TV에서 보게 되면, 스마트 기기에서 보게 되면, 그 블랙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 낭비되는 공간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조금 보기 불편한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V 컨텐츠를 찍을 때는 2.35, 2.39까지는 잘 펼쳐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런 OTT 플랫폼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그 이상적인 데이터의 포맷이 2대1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2대1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16대 9인 그냥 화면을 꽉 채우는 화면 비율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감독님 좀 와이드한 스크린 원했어요. 그래서 그게 적정이 제가 예전에 2.2대 1로 작업했었던 그린마더스 클럽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있었고,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그 TV에서 봤을 때 블랙도 어느 정도 좀 있고 와이드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렇다고 너무 또 와이드한 느낌이 없고, 그런 화면으로 2.2대 1로 감독님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왼쪽에 보면 이제 2.2대 2대 2대 1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약간 내 쌍둥이의 마음으로 2를 4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작은 차이가 뭐냐면, 왼쪽과 오른쪽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한 0.0001mm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럴 거면 2.3대 1을 하지 그랬어요 라고 하면 2.3대 1은 또 너무 또 이 와이드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차이 때문에 2.2대 1을 했고, 왜냐하면 기본 인물 등장이 4명이기 때문에 4명을 한 샷 안에 그 제가 아까 좋아했던 그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4명의 앵글을 생각하면 이렇게 조금 더 와이드한 느낌이 이 4명의 캐릭터를 보여줄 때 좋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테스트한 자료 중에 몇 개 이제 갖고 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날르잖아요. 빵빵 터지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요즘 시대의 정서를 다시 거꾸로 불러올 수 있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 릴리슈스의 모든 것이 다시 유행하고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젊은 친구들이 다시 이하이 슌지의 작품들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소니 카메라를 생각하게 됐고, 저 또한 디퓨저 필터의 효과를 위해서 이런 정서를 담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자, 왼쪽에서 보는 게 이제 현재입니다. 되게 그 하드라이트,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죠, 얼굴에. 그림자도 있을 거고, 그 시간대에 대한 세곤도의 표현도 하겠다라는 의미로 왼쪽을 그렇게 기준으로 세웠고, 그래서 과거는 디퓨전 필터를 따로 쓰지 않고, 그러나 광질은 부드럽게 하고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면서 그러니까 과거의 룩을 현재스럽게 만드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런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현재 타임라인을 보다가 플래시백이 펼쳐졌을 때 그런 톤 차이로 되게 쉽게 사람들한테 이 부분이 과거 시간대입니다, 다른 시간대입니다를 인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작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PPT의 끝자락에 항상 이렇게 테크 스펙이 있습니다. 테크 스펙. 그래서 기술 정보를 적어 놓는데요. 아름다운 우리 여름은 화면 비율은 2.2대 2대 2대 1을 했고 칼라로 찍혀졌으며, 카메라는 소니 FX6, 소니 FX3, 그리고 소니 FX PMW500, 그리고 파나소닉 P2, 파나소닉 HDC-HS9이라는 핸디캠을 사용했고요. 중간에 소니가 이제 파나소닉으로 바뀐 이유는 뭐냐면, 결국 타임 베이스가 저희가 23.98 베이스로 찍기 때문에 후반 작업 시에서 그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뭐 편집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색 보정하는 분들도 그렇고, 음향기사 믹싱 쪽에서도 그렇고, 타임 베이스 23.98을 좀 편하게 맞추기 위해서 캠코더를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타 이제 분야의 워크플로우를 생각을 해주는 게 촬영 감독의 또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렌즈는 나노 프라임을 썼고요. 그 다음 줌 렌즈는 컴팩트 줌 렌즈를 썼고, 이제 2바이까지 쓰면서 그 육상 경기 장면들을 찍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멀리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2바이를 껴서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콘트라스트가 있던 줌 렌즈인데 더 콘트라스트가 있게 되고, 그리고 스킨톤 또한 더 붉게 표현돼서 색 보정할 때 조금 톤 매칭 시키는데 쉽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필터는
기본적으로 소프트 FX라는 그 기존에 나와 있는 필터를 제가 좋아해서 기본 베이스로 쓰고 있고, 준 FX라는 이제 우리 퍼스트가 만든 필터, 그리고 준 그라데이션이라는 필터까지 해서 아름다운 우리 여름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진짜 긴 이야기였어요. 긴 이야기였지만 실제 만나면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더 천천히 더 많은 걸 보여주면서 얘기하는데, 영상으로 이제 표현되려면 이게 또 너무 길면 안 보잖아요. 그래서 그 적정 수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긴 했는데 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편의 촬영 노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정리하고, 그것이 끝까지 이루어져서 그 끝에 공정까지 닿게 하는 것, 그것이 촬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촬영의 가장 큰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 시대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컨셉에 접근하는 것, 이것이 저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인간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AI 혹은 컴퓨터들이 제시해주는 많은 아이디어 속에 진주를 발견할 수 있고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방식인 PPT의 첫 번째 시간을 보여드렸고요. 다음에는 좀 짧은 뮤직비디오 한 편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게 된 부분 양해해 주시고, 추클래스의 추추는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